부싯돌을 이렇게 해서 예. 불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건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 불길만 탁 튀면 그때부터 들어가서 몇 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다는 거 내가 내가 전문가잖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염없이 기다렸죠. 그리고 예. 이제 거의 포기할 때쯤 얘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아빠 우리 집은 영어 공부 안 시켜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제 2달 하고 그걸 체크하는 걸 제가 봐줬거든요. 예. 그 영어 성적 전교 1등 들고 왔어요. 주변에서는 문단열 딸이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지? 아빠가 유명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 엄청 부담스러워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을 조기 교육을 하나도 안 시키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거 왜 그러셨어요? 저는 뭐 철저하게 믿습니다. 지가 원해서 해야 잘하지. 특히나 아웃 공부는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안 시키셨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러면 뭐 흔히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 유행이거든요. 네. 영어 유치원 영유 보내거나 심지어 영어 유치원 사업에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안 보내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초짜 부모일 때는 욕심이 막 드글드글해가지고 예, 첫째 때. 내가 한 4개 국어 하니까 예. 얘는 10개 국어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첫째를 다가 5살인데 그때 이제 그 그림책을 외우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림 하루에 이제 뭐 몇 줄 그때 잘해. 그래서 한 페이지 그때 잘해. 그래서 2페이지 잘해. 네네. 이게 하루에 4페이지 전부 한 과 전부 다 외워서 예. 내 앞에서 외워서 말하기를 시켰거든요. 네네. 잘해. 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야 영어책 갖고 와 영어 공부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떨어요? 숨을 어머. 5살짜리가 숨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왜? 그랬더니 너무 무섭대. 틀릴까 봐. 어. 그래서 그때 제가 예. 그 눈물만 안 흘렸지. 네네. 애를 내가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날부로 정말 내가 내 욕심에 사무쳐서 못할 짓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로 진짜 다 때리쳤어요. 다 때리치고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하고 나 이거 진짜 이렇게 사는 건 얘들 인생을 위해서 아닌 것 같다. 절대로 얘들이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는 하자고 할 때까지는 다시는 하지 말자. 애 베리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있잖아요. 그렇게 그 편도체를 건드리면 이렇게 영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끝난 거거든요. 이거 평생 가요. 이거. 그래서 얘가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 입으로 아빠 나 영어 공부 좀 시켜줘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하지 말자 해서 둘이서 약속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한참 갔나 봐요. 네. 초등학교 때도 말이 안 나오고 중학교 때 해도 말이 안 나오고 안 나와. 첫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2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그 손이 떨려도 그냥 냅두는 거지 그냥. 왜냐하면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 강제하면 그러면 안 그 돼요. 전에 이제 성적표들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문단열인데 영어가 이 드라이하게 성적이 나오면. 근데 이제 저는 그 믿는 구석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20대 후반에 시작해도 자기가 원하고 필요해서 작심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게 어학이에요. 단 그렇게 늦게 시작하는 영어는 발음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저는 뭐만 기다리고 있었냐면 불길이 솟기만 하면 기름을 부을 수는 있는데 부싯돌을 이렇게 해서 불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건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 소를 끌고 가도 물은 소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길만 탁 튀면 그때부터 들어가서 몇 개월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다는 거 내가 전문가잖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염없이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거의 포기할 때쯤 얘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아빠 우리 집은 영어 공부 안 시켜? 그러더라고. 하고 싶니? 그때 반짝. 하자. 그러고서 이제 밀어줘가지고 결국은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 얘가 지가 알아서 유학 가서 지가 카나다 가서 학교 끝나고 취직하고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카나다 직장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에 있죠? 영어 저보다 훨씬 잘해요. 진짜. 정말 저보다 훨씬 잘해요. 고2 때 시작했는데. 네. 그 다음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둘째 딸도 그렇게 내버려뒀거든요.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지금. 고2 때, 정확히 고2 때. 둘 다 고2에 무슨 일이 있었나 몰라. 봐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되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은 영어 공부 안 시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할래? 그래서 하겠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한 2개월 정도만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줄 텐데 그 사이에 아마 승부가 날 거다. 그러면서 대신에 조건이 있다. 포기할 과목을 네가 대라. 왜냐하면 영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집중해서 해야 시간이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덩어리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하려면 학교 과목 중에
딴 과목 어디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거 현실이에요. 예, 예. 절대로 다른 거 다 잘하면서 영어 같은 걸 한꺼번에 밀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 오래 노력해야 되는 건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기 암기 과목 뭐 공부 안 하겠다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예. 싫은데 예. 좋다. 그거는 뭐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냅두고 신경 쓰지 마. 쓰지 말고 요거 하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시켰어요. 그 간단해요.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네네. 채우는 살 두 가지인데 철근 콘크리트는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문법책 있잖아요. 그 문법책의 예문을 그 보통은 20몇 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하면은 예, 한 달이면 돼요. 예. 기본적인 문법서. 하루에 한 챕터의 예문을 네네. 다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왼쪽에 한국말 쓰고 눈이 이렇게 가니까 오른쪽에 영어를 쓴 다음에 네네. 이렇게 표에다가 쓴 다음에 이걸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한국말만 보고 이쪽에 있는 영어가 입으로 나올 때까지 외우는 거다. 한 1.5초 정도 시간 내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나 가수 되는 걸 반대했다. 이러면 My dad advised me against being a singer.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를 무조건 할 때 요거 보고 하는데 대학 노트가 아마 28줄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하루에 28문장 정도면 이거 하나거든요. 한 페이지. 예, 예. 그 한 페이지 정리하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고요. 이거 외우는데 다시 1-2시간 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번 외우고 나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한 번 보고 이렇게 체크하고 외우고 뭐 중간에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외우고 화장실 가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입에서 나왔다가 25번 될 때까지 체크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옛날에 그 오. 스승님한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쪽을 다 외워. 그러면 예. 그 다음 날 또 이쪽을 다 외워. 그러면서 어제 외웠던 거 또 해. 그 다음 날 복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서 5번 이렇게 반복돼서 예. 5번이 5번 돼서 25번 완전히 입에서 나온 게 25번 될 때까지 이거를 반복시키는데 예. 처음에는 되게 돼요 이게. 예. 되는데 고될 것 같아요. 습관만 2주만 넘으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1학년도 읽을 수 있는 요즘은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너무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 이야기책 조그만 책 있죠. 예. 스토리북. 예. 스토리북 정말 쉬운 거. 음. 얘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스토리북을 하루에 2권씩 읽고 그 스토리북에 나오는 내용을 나한테 되든 안 되든 설명을 영어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걸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발화 연습. 그럼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죠. 다른 과목. 다른 과목은. 네. 아. 그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투자해서 네네. 그거 이제 2달 하고 그걸 체크하는 걸 제가 봐줬거든요. 예, 예. 그 영어 성적 전교 1등 들고 왔어요. 그 전에는 얼마나 했는데요? 중하였죠. 그래요? 네. 그러더니 얘가 이제 눈빛이 달라지더니 느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확 올라갔으니까 그러더니 아빠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러더라고. 왜냐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야 입시 되잖아요. 공부식으로 예.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까먹나요? 그렇죠. 확 늘었는데 네네. 이대로 그냥 이러고 스스스 이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까워? 그러면 그냥 휴학해.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아빠 고등학생은 휴학이 없어 자퇴야. 그래서 자퇴해. 그러셨어요? 밀어줄게 자퇴해. 저 검정고시 봐서 들어가. 상관없어. 그 자퇴했어요. 그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네네. 한 2년 정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갔고 물론 뭐 삼수했나? 삼수는 해서 뭐 했다가 뭐 못 가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대학 멀쩡하게 들어갔고 지금은 영어 잘하죠. Can you give me a second so that I can look it up? 너무 잘하죠. 둘 다 아주 잘하지. 예. 공부에 관해서는 그런 자세를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때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우리 애는 영어에 흥미가 없어요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전혀 안 그렇고요. 애들은요 흥미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영어 유치원 안 가 막 이랬다가 그럼 냅두세요. 딸 냅둬. 그럼 냅두면 영어 할래 또 이래요. 그럼 그때 할래?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푸시하면 안 되고요. 환경만 만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아니야 이게 낚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참치 낚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이제 이런 2m씩 되는 애들을 낚아 올리는데 그걸 막 당기면 끊기거든요. 그러면 영영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당기려고 그랬다가 풀어줬다가 당기려고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성질이 급하셔갖고 못 기다려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영어 유치원 강연회 한다고 어딜 갔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뭐 여기는 뭐 저기 외국인 학부모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뭐 어느 외국인 그랬더니 핀란드 학부모가 그래요? 얼마 전에 왔대요. 예. 그래 핀란드 교육으로 유명한데 거기 학부모는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학부모는 다 똑같은데 한 가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 끝나고 나서 엄마가 데리러 오잖아요. 네. 데리고 와가지고 요 한 6살?
5살 이런 애들이 신발장에서 꺼내서 신발을 신고 가는데 신발이 끈을 묶는 신발인데 그 끈 묶는 신발을 발에 집어넣고 끈을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예, 예. 끈을 이렇게 지가 묶을 때까지 5분 이상을 기다리더래 엄마가. 둘째 따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특이한 애라서 뭐. 여기 자료화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 보면 아시겠지만 끼가 보통 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 믿으시겠지만 예.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네네. 연락이 올 정도였어요. 그랬어요. 지금은 전혀. 그 속에 있는 끼라든가 특성이 인격의 일부로 스스로에게 인정받아서 난 이런 애야라는 그 자기 정체성 하에 표출될 때까지 보통 중3까지는 가야 돼요. 그렇게 말 없는 애가 중학교 3학년 때가 딱 되니까 예. 방문 닫고 들어가서 전화하는데 예. 4시간씩 전화를 하고 안 나오고 예. 4시간을 떠든 거잖아요. 어. 그렇게 변해. 와, 진짜 경천동지예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예, 예, 오. 예. 그렇게 변하더니 얘가 이렇게 예. 된 거예요. 응원해 주셨어요? 아니면 반대하셨어요?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모습이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재수없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저는 단언컨대 예. 우리 애들이 뭐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 없어요, 저는. 뭘 하든? 뭘 하겠다, 해라, 응원한다. 진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진로 문제. 그래서 뭐, 나는 뭐 예고에 가게 될 것 같아. 뭐 그래서 뭐 예고 그래서 뭐 지금 갈 수 있는 게 뭐 스트릿 댄스 요즘 그런 게 있지만 그땐 예.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현대무용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구해줄 테니까 잘해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딱 보고 이제 일주일 강훈련 탁 시키고 나니까 안 한대요.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대신에 넌 왜 끈기가 없니? 너는 뭐 왜 이렇게 하나를 끝까지 못하니? 그런 말도 일절 안 해요. 저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내가 이래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이거 나 큰일 날 것 같다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확하게 고2가 되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영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가 사람마다 있는데 이 때를 이 아이가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면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 예. 인생의 그 때라는 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가 중요한데 사람의 정상적 생활 주기, 생애 주기 안에서의 때인지 아니면 부모가 넌 서울대학 가야 돼, 너 스카이 가야 돼 라고 그거를 딱 설정해 놓은 다음에 19살 때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때를 부모가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그 때를 역산해서 네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도를 만들어 놓고 그 때를 애한테 강요하는지 그건 딴 문제거든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얘가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예. 행복이라는 게 자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직하고 업하고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은 내가 이걸 하면 누가 돈을 줘. 그럼 직. PD님 이거 찍어주면 돈을 받아. 그럼 직. 근데 직은 하다 보면 현타가 와요. 그렇죠. 힘든 그죠? 순간에. 힘든 순간에 현타가 오죠. 그러면 업은 뭐냐면 나는 이런 종류의 것에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라고 조금 더 상위 추상화되면 그게 업이 되잖아요. 근데 업도 현타가 와요. 하다 보면은 왜 Y가 없으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네네. 지구, 이번 생에 나는 지구에서 네네. 뭐 하라고 보낸 사람 같아.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번아웃도 없고, 저는 맞아요. 번아웃 없거든요. 번아웃도 없고 현타가 안 오는데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스카이 보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왜냐면 스카이를 나와도 현타가 와요. 스카이를 나와도 살기 그럼요. 싫어요. 예. 스카이를 나와도 불행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니 아니면 자식이 남들 보기 번듯한 게 목적이니 그러면 솔직히 가슴 원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면 행복한 게 목적이라면 역산할 때 얘를 30대 정도까지는 30대 중반 40 나는 4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0 되기 전까지 정도는 자기 직이 뭐고 업이 뭐고 명이 뭔지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과정. 내가 만족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돈은 많이 벌어주지 않지만 난 너무 만족스러워서 평생 이거 할 것 같아 라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면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선행학습 이 정도 안 하면 넌 늦는 거야 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무슨 뭐 사상이 고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 큰딸 영어 공부 어릴 때 시키려고 그랬다 제가 회개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큰딸이 어릴 때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 중학교 때 엄청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녀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고 지금 얘기는 못 하겠는데 큰 사고를 한번 쳤어요. 그래요. 큰 사고를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래 사람만 있어다오. 아침에 나갈 때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애기 안고서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학교를 가도 사랑하고 네가 학교를 안 간데도 사랑하고 난 널 사랑하니까 오늘 나가서 기쁘게 살다가 와라. 그리고 돌아오면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그거 4년 했어요. 공부를 잘해도 사랑하고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네. 따님도 조금씩 달라지던가요? 애정 표현이 너무 없는 애인데 예. 말썽도 많이 피웠었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도 이제 막 치고받고 막 여기 했다가 안 한다고 때려치고 저기 갔다가 또 안 한다고 때려치고 예, 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하셨다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뭐 아주 꿋꿋하게 그래 뭐 대학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언젠간 네가 네 길을 찾을 거라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번 트라이 해봐라. 그랬더니 대학을 몇 번을 재수를 하고 몇 번을 했다가 과를 바꾸고 이러더니 미술 했었거든요. 예. 난 순수 미술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 아닌 것 같아가 10번째지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할래? 그랬더니 나 그 저기 코스메틱 화장 그 분장 아, 그거 전문으로 하는데 나 유학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유학 왜냐면 좋은데 경제적 지원도 만만치 않으셨을 그러니까 거잖아요. 좋은데 내가 그때만 해도 나 빚 갚아야 되는데 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신에 나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가는 건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랬더니 수속이고 절차 그런 거 다 지가 알아서 해가지고 합격까지 해서 일단 가면서 비행기 타기 전에 예. 이 말 없는 놈이 속에다가 예. 아빠 사랑해 이러고 갔어. 나 그게 처음 들었어 사랑해를. 그게 중3 때 말씀 피우고 나서 예. 그 처음 이후에 거의 한 7년 8년 만에 처음 와. 듣는 네네. 얘기였어요. 감정 표현으로. 그래서 내가 성공했네. 그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지. 그 소리 듣기 쉽지 않아요? 네. 많이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어떡하겠어.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네. 그러면 두째 따님도 지금 유튜브가 천직이라고 네, 잘 그러니까 맞는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네네. 그 자기 끼발산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딴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슬쩍슬쩍 넛지를 넣기는 해요. 엄마가. 네네. 뭐라고 그래? 엄마는 나보다는 조금 더 스탠다드한 사람이라 그래, 심리학 전공했는데 네. 그래도 심리학 전공했고 학교에서 학점도 4년 장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네. 대학원을 가서 조금 상담 자격증이라도 이렇게 어른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슬쩍슬쩍 던지는데 뭐 끄떡도 안 해. 제가 믿는 건 뭐냐면 그거조차도 예, 예. 지금은 이제 이쁘고 젊고 잘 나가니까 예. 그런데 그거조차도 고2 때처럼 이렇게 까불면서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네. 꼭 들러붙으면 하잖아요 결국은. 지가 원하면 하잖아요. 지가 원하면.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라고 그래. 내버려두라고. 참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어디 딴 데서 했더니 댓글이 예, 예. 다 이렇게 이제 좋게 달아주시는데 어느 분이 항의 댓글을 하나 뭐라고요? 달았어요. 예. 굉장히 점잖게 논리적으로 하여튼 말은 긴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나 당신도 재능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한 거고 당신 딸을 내버려 둬서 잘 됐다고 하나 당신 딸도 재능이 보니까 있는데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뭘 해도 잘 안 되고 내버려 두면 먹고 살지도 모르는 애를 뜻대로 잡아서라도 생존력 있게 키워야지 냅두라는 말은 부모 책임 방기다 이런 식으로 쫙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너무 공감해. 예, 예. 너무 공감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 예를 들면 얘가 지능이 높다 안 높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재는 지능은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나와서 하는 거는 손흥민 축구하듯이 종합적인 건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100m 달리기 이게 학업주고. 단과로 예. 나눠져 있잖아요. 뭐 턱걸이 몇 개. 근데 이제 체력장이라고 하나요 요새도? 네. 네, 체력장 과목을 다 만점 맞는다고 갑자기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종합적인 거고 굉장히 복잡한 게 얽혀 있잖아요. 그리고 체력장에는 손흥민처럼 인성, 뭐 성실성, 뭐 사교성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능 연구하는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적 능력을 지능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4,000가지나 된대요. 4,000가지나 되는 거를 압축해도 8개는 된다는 거예요. 네. 종류가. 예. 근데 학교에서 재는 거는 과목으로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몇 개, 일부.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4,000가지나 되는 재능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 환대하고 반가워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치 잘 보는 재능이 있고 이런 사람들 영업 왕되잖아요. 근데 학교 성적으로 안 나와요, 이거는. 근데 그런 애들의 천재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는 누구는 뭔가에 분명히 천재거든요. 이거는 이상적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사람 가르치고 대해 보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죠. 분명히 반드시. 기가 막힌 장점이 예,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살려져서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기회를 주고. 예,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지. 예, 근데 예. 이제 학교 이게 규격에 안 맞는다고 애들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재능이 뭐 드러나는 재능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재능이 끌려 나올 때까지는 누구라도 기다리는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 네, 오늘 문달열 선생님의 말씀이 학부모님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